오늘 영상에서는 스케치북 어플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 그림을 불러오기 하여 덧대어 그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후 디지털 드로잉으로 옮겨 그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 그리면서 스케치북 어플의 기본 기능들을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스케치북 어플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로 캔버스 크기를 조절합니다.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먼저 새 스케치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픽셀을 조정하면 됩니다. 픽셀 사이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 비율이 현재 지정된 비율로 자동 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율이 아닌 원하는 치수로 조정하고 싶다면 연결 고리를 터치하여 끊어주면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가로 1000픽셀, 세로 1000픽셀로 지정하여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손가락 2개로 좁히거나 늘리면 크기가 조정됩니다. 이번 드로잉에서는 테크니컬 펜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에서 테크니컬 펜을 선택하여 주고 고급으로 들어가서 모든 수치를 최대치로 설정합니다. 터치펜을 누르는 힘에 따라 선의 굵기나 투명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펜의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더블퍽에서 펜의 크기는 약 10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처음 드로잉을 할 때는 너무 얇은 선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선으로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참고하여 그릴 사진을 불러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바에서 사진과 더하기 모양의 버튼을 터치한 후 두 번째에 있는 사진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림을 그릴 건지 생각하여 손가락 2개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고 위쪽에 글씨를 넣기 위해 그림을 살짝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고 계신 경우 사진과 더하기 모양의 버튼을 터치한 후 카메라를 실행하여 곰돌이 그림을 사진 찍어서 참고 그림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가져왔으면 이번에는 오른쪽 레이어 바에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져온 그림을 아래에 두고 위에 그림을 따라 그릴 것이므로 비어있는 레이어를 터치하여 참고용 그림의 위쪽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끌어올릴 레이어가 없다면 위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새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빈 레이어에 그림을 그려줄 차례입니다. 이때 밑에 있는 참고용 그림과 불투명도가 같다면 어떤 선이 현재 그리고 있는 선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레이어의 그림의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40 정도로 낮춰주고 다시 그림을 그릴 레이어로 돌아옵니다. 현재 레이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 전에 레이어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지난 기초편에서 배웠던 예측 스트로크를 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스크린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므로 캔버스의 크기를 손가락 2개로 조절하여 확대해 줍니다. 위쪽 부분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그림을 그릴 때 펜을 든 손목을 꺾어 그리거나 태블릿 자체를 돌리기보다는 손가락 2개로 터치하여 캔버스를 돌려 그리는 사람의 손이 편한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바깥선을 모두 그렸다면 안쪽 선은 조금 더 얇은 선으로 변화를 주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 변화는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 코, 입을 그릴 차례입니다. 눈, 코, 입은 레이어를 분리하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표현을 위하여 조금 더 얇은 선을 선택하여 코와 입 부분을 먼저 그려준 후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눈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대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한쪽 눈을 그린 후 다른 쪽 눈을 복사하여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쪽 눈이 그려진 레이어를 터치하고 중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레이어 바에 눈이 2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를 터치한 후 상단 바에 있는 이동 버튼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좌우 대칭 버튼을 누른 후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줍니다. 이제 그림 따라 그리기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두었던 참고용 그림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레이어마다 왼쪽 위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 레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숨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용 그림에 색이 있어 색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숨김 처리하는 방법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레이어를 병합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간단한 그리기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모두 병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그림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색칠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을 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기본 페인트 기능과 펜으로 음영주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하기에 앞서 그려진 그림을 하나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후 중복을 눌러 같은 그림을 2개 만들어 줍니다. 그중 아래쪽 레이어에 색칠합니다. 먼저 상단 바에서 페인트 통을 누르고 임계값을 150 정도로 맞추어 줍니다. 더블퍽에서 색상을 눌러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색칠하고 싶은 부분을 펜으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마름모 안에서 주변 색을 찾아줬고 어두운 부분을 채워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면 기본 채색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그림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 그림자와 무늬를 넣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미 캔버스에 칠해진 색을 꾹 눌러 색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더블퍽의 아래 색상 부분을 눌러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며 주변 색을 찾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이때 펜의 두께는 조금 두껍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왼쪽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자가 생길 것 같은 부분에 그림자를 쓱쓱 그려줍니다. 그림자 넣기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목도리에 색을 추출하고 주변 색을 찾아 무늬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더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연필로 펜의 종류를 바꾸어서 볼터치를 해주고 배 부분과 발바닥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 그림이 모두 완성되면 어울리는 문구를 적어 보겠습니다. 글씨를 넣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텍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버튼을 터치한 후 문자를 입력한 후 크기나 색상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성 있는 글씨체를 원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직접 손으로 원하는 문구를 써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펜 중에 만년필을 이용하면 손글씨의 느낌을 살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바의 가장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의 왼쪽 위쪽에 있는 눈 모양을 눌러 배경 없는 PNG 파일을 만들어 주거나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하여 완성합니다. 완성된 그림은 공유 내보내다 버튼을 눌러 배경 없는 PNG 또는 JPG 파일을 선택한 후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 사진첩에 저장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갤러리에 저장 버튼을 눌러 스케치북 앱의 갤러리에도 저장해두면 나중에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북 앱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실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